이게 무슨 꼴이야? 너희 엄마가 울고 있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버지, 제가 잠깐 쉬려고. 쉬다니. 내 엄마는 하루 종일 시우 보느라 쉬지도 못하는데 넌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정식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컴퓨터로 향했고 순식간에 본체를 들어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너희 엄마는 시우 안 봐. 당장 내일부터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정말 바빠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나이에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너희가 바쁘다고 우리 인생까지 희생할 순 없어. 68세인 김정식 씨와 그의 아내 65세인 박영희 씨는 40년 가까이 살아온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식 씨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일하다 3년 전 정년 퇴직했고, 영희 씨는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정식 씨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 씨는 복지관에서 요리 강좌를 듣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저녁이면 두 사람이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37세인 김준호 씨는 대형 IT 회사의 개발자로 4년 전 결혼한 아내 35세인 아내 서지연 씨와 함께 분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둘 사이에는 4살 된 아들 시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바쁜 직장 생활 탓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을 찾아왔고 명절에나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식 씨 부부는 그런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준호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식 씨가 물었습니다. 사실, 지연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저도 새로운 서비스 개발 총괄을 맡게 되었고요. 둘 다 당분간 야근이 많을 것 같은데.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우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만이라도요. 저희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셔서 저녁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정식 씨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귀여운 손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종일반은 안 되나?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정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종일반도 저녁 7시면 끝나요. 저희는 빨라야 8시, 늦으면 9시에 퇴근할 것 같아서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 일하시느라 더 힘드실 것 같고. 지리언의 말에 영희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한 달만이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저희가 시간 조절해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시우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이고 놀아주다가 부모가 데리러 오면 보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생겼어요. 10시쯤 가도 될까요? 어머님, 오늘 해외 고객과 화상 미팅이 있어서 9시 반은 되어야 끝날 것 같아요. 매일 밤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약속했던 8시는 점점 늦어져 갔고, 종종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를 데리러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겉으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4살 배기 아이를 6시간 넘게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저녁을 먹이는 일도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밥 먹자. 놀 거예요.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어야지. 안 먹을 거예요. 매일 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우는 장난감을 던지고 울고 떼를 쓰다가 결국 한 숟가락 겨우 먹고는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씨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오면 더 정신없어. 그냥 집에서 빨래랑 설거지나 해줘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시우에게 호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우야, 맛있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시우는 호떡을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안 하는데요? 저도 안 할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매일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준호 부부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며 8시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너희들이 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오늘 내게 한 말이 있어. 엄마 아빠도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지연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시우가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가르칠게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희도 나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잖니. 매일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 정식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여 걱정되어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러고 있어? 준호가 게임 중이던 헤드셋을 벗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식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너희 엄마가 울고 있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버지, 제가 잠깐 쉬려고. 쉬다니. 내 엄마는 하루 종일 시우 보느라 쉬지도 못하는데 넌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정식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컴퓨터로 향했고 순식간에 본체를 들어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너희 엄마는 시우 안 봐. 당장 내일부터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정말 바빠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나이에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너희가 바쁘다고 우리 인생까지 희생할 순 없어. 그날 밤 정식 씨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 부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식 씨 부부는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 부부는 결국 시우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구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우를 데리고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정식 씨 부부는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와 감사를 잊어가던 관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오후 준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손수 만든 약과와 과일을 들고 왔고 준호는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게임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우와 놀아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이제는 저희가 시우를 키우면서 어머님께서 겪으셨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부모님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식 씨와 영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우는 이제 키가 훌쩍 자라 5살이 되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잘 자라고 있었고 주말마다 엄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와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식 씨 부부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손주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시우가 놀러 오면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다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정식 씨는 텃밭을 더 넓혀 다양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준호 부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줄었고 주말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각자의 삶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정식 씨 부부의 아파트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우가 올 때면 할머니가 해주는 호떡 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는 시우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할머니, 호떡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책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시우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식 씨 부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때로는 서로에게 단호해질 수 있는 용기이자 그 단호함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식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